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혜민 구단과 이영주 3단의 대국인데요. 자, 흑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김혜민 구단입니다. 좌상귀 쪽을 받지 않고 상변 쪽으로 갔네요. 네, 그쪽은 백이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받아둬도 이상하지 않고 또 교환하지 않고 두어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이곳을 백이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흑이 다음에 당장 이곳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오히려 아껴두고 일단은 상변 쪽으로 벌렸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좀 많이 흑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일단 떠오르는 곳은 이쪽을 백이 벌렸기 때문에 이쪽을 나를자로 좀 눌러가는 게 일단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백이 눌려만 준다면은 이쪽 모양도 견제가 충분히 되고 흑도 두텁게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인데 백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끊게 될 거고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될지를 좀 뭔가 수익기를 한 후에 이 나를자를 결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드는 생각은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이거든요. 가만히 늘어둔다면은 미는 거는 젖히고 뭔가 이쪽을 지킨다면은 이런 것을 뭔가 붙여서 안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나와서 끊는 것도 안 되네요. 그래도 백은 나와서 끊어야죠. 아. 네. 나와서 끊어서 정리하는 게 백으로서는 설사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곳을 이렇게 밀어서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차후에 이런 데가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정 끊기가 싫다면은 이쪽을 젖혀 이어서라도 정리를 하겠죠. 다음에 끊는 수가 이제 강력해졌기 때문에 여기 지키면은 이제 또 큰 자리를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 자리보다는 좀 이쪽 백도를 좀 압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쪽을 나를자를 가네요. 이것도 생각은 했었는데 급소 자리에 일단 치중을 갔습니다. 좋은 자리죠. 이게 축이네요. 저는 맨 처음에 붙이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 흑의 입장에서는 축이 되기 때문에 이 나를자가 일단은 성립을 합니다. 굉장히 절묘하네요. 네. 이게 축이 안 된다면은 백이 붙였을 때 흑의 응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축으로 잡아서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간다면 마지막에 장문 형태로 백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붙여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흑이 이쪽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이렇게 지키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쪽을 흑이 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쪽을 끊으면서 여기 약점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지키면은 백이 안형도 하나도 없는데 집이 크게 생겼는데요. 선수로 화변을 끊게 네. 생겼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길 둘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거든요. 이 선택은 어렵습니다. 이쪽을 다시 잇고요. 네. 이때 치받는다. 이거 역시 백이 이렇게 흑이 단수 치는 형태가 너무 좋죠? 두텁고 이거는 김혜민 선수 그냥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나옵니다. 백의 행마가 어렵습니다. 여기 두면은 끊기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다고 보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흑이 이 한 점 잡아도 되고 이쪽을 젖혀 나와도 백이 괴로운 형태예요.
국면이 백의 입장에서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서 김혜민 선수가 딱히 실수한 행마가 보이질 않거든요. 네. 초반부터 좀 빨리 우세를 가져왔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좀 적극적인 어떤 운석을 통해서 어떤 흙의 선착의 효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화를 낼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조금 전단을 구해서 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흑돌이 모양이 잘 정돈돼 있고 딱히 약한 돌이 없어서 일단은 변화를 구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집으로 두려면은 거기 그래도 네, 너무 아픈데요. 이거 밀어가면 어떡하죠? 미러 가나요? 미러 갔습니다. 하변 끊기는 게 선수로 끊기겠는데요. 백이 여긴 안 둘 수가 없죠. 중앙 쪽을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도 잡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좀 자충이 많이 차는 좀 자충의 느낌이 있어서 흑이 아마 그냥 이 한 점만 잡을 겁니다. 그러면 백이 이쪽을 두게 되고요. 이 모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을 흑이 밀어가면은 다음에 찝는 수가 있어서 네. 백이 연결을 해야 돼요. 이 연결은 근데 모양이 너무 안 좋네요.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쪽을 가볍게 띄워두면 이 아래쪽 하변 집만 하더라도 거의 30집이에요. 너무 크네요. 네, 그리고 아직도 백은 또 못 살아 있죠. 확실히 밀어가니까 응수가 더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프는 더 흑 쪽으로 기울었고요. 이렇게 크게 시리를 줄 거였으면은 이 붙인 수로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고 네. 흙이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그냥 호구를 쳐서 어차피 비슷한 형태거든요. 집이라도 좀 안 주면서 버티는 게 흙에게 조금 시리로 압박을 주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집을 너무 많이 주고 시작을 해서 흙의 입장에서는 너무 바둑이 편해졌죠. 지금은 많이 괴롭습니다. 뭐 연결 외에 다른 수는 안 보이나요? 백이 반발한다고 해서 이쪽을 만약 잃게 된다면요. 네.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만 두어도 이게 잡혔거든요.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 흑들을 공격을 강력하게 할 수가 있느냐? 백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3-3을 시키면 거의 사는 형태고요. 네. 반대로 백이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흑이 이쪽을 잇고 싸울 수도 있지만 뭐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한 칸만 뛰어도 사실 공격당할 뚫은 아니거든요.
입구자 연결이 최선인 것 같은데요. 이영주 3단은 초반부터 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 국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으면서 또 비슷한 의미일까요? 네,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둔다는 얘기는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쪽을 이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가만히 끊고 이쪽을 두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당장 끊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밀어가는 수는 항상 선수가 되겠죠. 그때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은 여기를 찝히는 모양이 되게 되면은 백은 좀 모양이 좋진 않죠.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흙이 지키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뭔가 백돌의 안녕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쪽을 이렇게 받아서 한 집이라도 놔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또 집으로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을 밀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항상 이 교환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너무 안 좋죠. 모양이 많이 안 좋습니다. 돌은 많이 모여 있는데 한 집도 안 나는 형태네요. 좀 크게 설마 했는데 네, 키워갑니다. 여기까지 두네요. 네. 그냥 한 칸으로 만족하지 네, 않습니다. 한 칸이면은 무난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돌 압박하면서 더 크게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백이 뭐 가만히 그냥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백이 약하다고 해서 이 백돌 지키다가는 흙이 이런 것을 이렇게 붙여서 정리하게 되면은 집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쪽을 백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쪽을 붙여갈 것 같은데 물론 이 싸움도 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형세에서는 백으로서는 어찌됐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은 이런 곳을 오히려 백이 한 칸을 띄어서요. 다음에 이쪽 어깨 짚는 걸 노리면서 흑한테 보강을 강요를 하고 뭐 이런 곳을 민다거나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면서 두는 게 보통이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형세가 흑이 많이 유리합니다. 좌변 쪽 흑도를 먼저 건드려 보는데요. 네, 다음에 좀 나가는 수를 보는 거죠. 상변을 키우겠다는 의미인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지나가는 길에 일단 응수타진을 한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흙이 받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쪽 활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네. 붙여서 받았고요. 이영주 선수는 판을 한번 쑥 훑어봅니다. 글쎄요, 너무 침착한데요.
지금은 흙이 안 뜰 이유가 없죠. 가만히 뛰고 백도 한 칸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쪽 모양이 또 키우고 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은 이렇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만 정리를 해도 백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흙이 실이를 워낙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흙이 뭐 이런 데만 젖히고 있어도 지금은 흙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은 뭔가 모양을 같이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 모양에서 뭔가 수를 내는 작전을 생각하는 게 좀 더 유력해 보이거든요. 백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네. 백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흑선인데요. 여기서 뭔가 강력하게 둔다면은 이쪽을 짚고요, 어깨를. 백이 넘어갈 때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세력을 쌓으면서 백을 더 공격을 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아니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쪽을 확실하게 지키는 수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지금쯤 이거 하나 물어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언제든 선수 아닌가요? 100% 선수는 아니지만 다음에 어쨌든 끼는 수가 꽤 짭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지금은 집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것도 꽤 크거든요. 자, 좌변 쪽, 좌하 쪽 물어보는 것. 그리고 백 전체를 공격하려면 우변 쪽 두 칸 들여다보는 것.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키워가면서 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네. 아직도 뭔가 공격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쪽에 어떤 어깨지품이라든지 이런 침입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런 붙이는 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여기를 급소를 날라와서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대신 뭐 반대급부라고 한다면은 이런 곳을 이제 붙이는 곳이 있어서 집이 조금 깨질 수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김혜미 선수의 대국을 보니까 좀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무난한 수를 많이 둔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하고 있네요. 사실 지금 형세면은 집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뭔가 충분했던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상대의 돌을 노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는 늘어주면 되죠. 젖히면은 틀어막히기 때문에 늘어준다면은 어차피 제가 아까 말했던 이쪽 급소를 활용한 백의 공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냥 늘어두면 무난한 진행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늘어두는 건 안 될까요? 아니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제 잘 떠오르진 않는 게 바둑이 일단 흙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수를 사실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집이 깨지게 된다면은 계속 뭔가 형세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해 보이지만 일단은 뭔가 집을 지키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상대의 돌을 잡는다기보단 이렇게 은은하게 압박하면서 이득을 얻는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끔 그런 형세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적극적인 수들보다는 좀 안전하게 지켜가는 수순들이 김혜민 구단이 승리를 만들어 가기에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역시 밑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영주 3단은 곧 초읽기에 돌입하겠는데요. 자, 그래도 훅으로 막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호구로 막아가는 수가 일단 이곳이 선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네. 호구를 막아간다면은 이제 흙이 젖힐 때 백은 끊어야만 하거든요. 네. 이러고 흙이 가만히 이어두면은 물론 이곳은 선수가 되긴 하지만 일단 뭔가 백의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흙이 이제 붙여서 두 점을 제압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을 이제 급소를 날라오면서 백을 포위하는 수도 있고 다양한 수법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게 막는 게 막혀야 되는데 이제 흙이 나왔을 때 막히지가 않거든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1회입니다. 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장면인 만큼 생각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요. 자, 우세를 뒤집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영주 3단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든 지금 백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네. 찝어서 변화를 구해 보는데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일단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수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바로 떠오르는 수는 없어요, 지금. 흙이 가만히 늘어두면은 네. 백이 이쪽을 찌르고요. 막는다면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거는 흙이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단수를 이렇게 친다면은 늘고요. 이을 때 끊게 되고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활용하는 수단이 크게 활용을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흙이 잡힌 것 같아요. 아, 막으면은 나가면은 막아서 잡혔고 가만히 따내면은 이쪽을 찝어서요. 네. 이게 지금 축이죠. 아, 이게 그렇네요. 지금 축입니다. 일단은 지금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당장 백의 응수가 지금 잘 안 보여요. 흙이 늘었을 때 백이 찌르고 꼬부려서 받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좀 이득을 봤다는 거죠. 아, 이렇게 진행이 그렇군요. 되고요. 이렇게 맞게 되면은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단수를 쳤어요, 지금. 늘면은 이렇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아, 그냥 바로 결행을 해버리네요. 네. 단수를 치면 나가고. 그냥 이 정도로, 이 정도 활용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뭐 흙은 당연히 유세하지만 어찌됐건 백이 이쪽을 찝어서 약간이라도 좀 이득을 받습니다. 네. 그래도 이영주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좋은 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수는 여길 두고 흙이 둘 때 여길 두면은 흙이 아예 이쪽을 끊어서 이쪽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가 지금 백은 떨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를 막기 위해서 여기를 뒀는데 뭐 이 교환이야 뭐 흙의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흙은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집으로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세가 뒷바뀔 만한 그런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자, 이영주 3단과 김혜민 9단. 홍세는 계속해서 난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두 번째 경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영주 3단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수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여기를 붙여서 다음에 이 끼우는 수를 노려서 흙에게 받아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주문을 했는데 김일 선수가 이쪽을 밀고 나와서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영주 선수가 이제 여기를 끊었는데요. 지금 이 의도는 흙이 이렇게 막는다면 이쪽을 끊어서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죠. 이거는 부분적으로 백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김혜미 선수는 이쪽을 끊는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곤란해 보이는데요, 백이. 지금 이렇게 끊으면은 백이 는다면요. 네. 단수를 이렇게 치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 백 흙 전체가 끊기기 때문에 흙이 위험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백이 여기만 찝는다면은 전체가 다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 진행은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이쪽도 지켜야 되고 중앙 약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여기 끊었을 때 지금 응수가 안 보여요. 이렇게 끊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끊는 백의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흙은 항상 이곳을 두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받으면은 A와 B로 둘 중에 하나를 잡게 되겠네요. 네.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이쪽을 아예 끊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백은 이 중앙 흑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이 흑돌만 잡히지 않는다면은 백이 힘든 형세가 되겠죠. 공격도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백도 이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지금 두 선수 모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백은 이렇게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좋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난하게 가면은 어떤 흑이 실리가 워낙 많아서 좀 힘든 바둑이었는데 지금 어찌됐건 돌을 끊어냈고요. 흑이 이렇게 둔다면은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일단 끊어냈고 중앙에 큰 집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와 흑이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어렵긴 하네요. 흑도. 이렇게 아까처럼 한 점을 먹을 건지 아니면 이쪽을 끊어서요. 이 교환을 해두고 이쪽을 살릴 건지. 지금은 끊어놓질 않았네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을 받아준다면은 이제는 이쪽을 끊어서 그렇죠. 이렇게 놓을 때 이젠 이렇게 이어서 이쪽에 나오는 수를 막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백도 지금은 이쪽을 이어야겠네요. 이쪽을 잇고 물론 다음에 흑이 이쪽으로 나오는 수는 있지만 다시 틀어 막아서 마지막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희 선수는 이쪽을 나오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본 것 같아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그쪽으로 나가겠다. 네. 어차피 백의 집만 줄이면은 이미 집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둑은 흑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집이 많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괜히 전투가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확실히 변화를 단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네요. 네. 부분적으로는 물론 백이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온 흑도를 제압하면서 세력을 쌓았지만 어차피 크게 보면은 이 중앙을 활용해서 집을 짓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히려 와서 백이 지킬 때 다시 이런 곳을 그냥 가볍게 한 칸만 뛰어둔다 하더라도 이쪽 집은 다 지어져도 흑이 아직 우세한 바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3-3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두텁게 이쪽을 젖혀간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흑의 우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래자로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은 백이 끊었을 때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흑이 좋지 않습니다. 이쪽을 붙인다거나 또는 가볍게 한 칸을 띄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김혜민 구단은 이제 정리를 해가는 단계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승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김혜민 구단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정리하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3-3으로 지켜서 붙이기인가요? 네, 일단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흑이 집은 백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큰 자리를 둔다는 생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곳은 어차피 백이 더 봤자 이 정도밖에 둘 수 없다. 지금 백이 여길 두면은 뭐 이쪽을 다시 날짜를 둬서 그냥 모양이 커지지만 않도록 견제만 하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을 그냥 두기 전에 이런 것을 하나 먼저 교환해 놓고 두는 것도 가능했거든요.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백의 어떤 발전성을 좀 억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간 것은 뭔가 중앙과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큰 집을 지어 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젖혀야겠죠. 일단은 젖히고 백이 이쪽을 젖힐 때 글쎄요, 일단 정수는 있는 게 정수인데요. 이렇게 지켜두는 게 일단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김혜민 구단은 어디를 선택을 할까요? 두 선수가 이번 시즌 동안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서 한솥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두 선수 모두 상대방의 바둑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이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는 어떤 기풍인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만큼 이 상대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김혜민 구단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영주 3단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함을 쉽게 너무 빨리 불리해졌기 때문에 좀 역전하기가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한 땀 한 땀 조금씩 추격하고 있어요. 네. 김혜민 선수는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는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붙일 때도 여기서도 좀 응수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쪽을 젖힌다면 흑이 다시 한번 이쪽을 두고요. 백이 있는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백 모양을 삭감하는 게 보통입니다. 늘어둔다면은 다음에 이쪽 이제 젖히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막는다면은 이렇게 뒀을 때 끊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렇게 굳이 흑의 입장에서 끊을 필요가 없죠. 이쪽은 나중에 흑이 젖히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요. 날일자 정도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에 지금 백이 이쪽을 젖히면은 이쪽 모양이 조금 불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중앙을 뛰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교환을 빠르게 해둡니다. 역으로 젖혀 있는 것은 아프다는 뜻이죠. 흙이 이쪽을 두지 않았을 때 다음에 백이 역으로 젖혀 있는다면은 이제 이런 것을 막 붙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자리를 교환해 두었습니다. 네. 지금 바둑은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찝이 35, 45, 55, 55가 조금 두터운 실이고요. 네. 백은 이런 곳을 지킨다고 했을 때 (45가) 조금 엷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집 정도에서 또 어찌됐건 또 중앙이 약간은 그래도 백이 두텁기 때문에 10집 정도의 우세에서 지금 종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네, 아직은 확신할 수가 절대 없는 형세죠. 아홉, 네, 일단 흙이 중요한 선수를 뽑고 있고요. 네. 중앙이 일단은 뭔가 백이 두터운 것 같아 보이지만 흙이 막 이런 곳을 나오고요. 막을 때 한 점을 잡으면서 다음에 끊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쪽을 지키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지키면은 나중에 나가는 수가 또 기분이 나쁘고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면은 다음에 끊는 약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당장은 끊지 않겠지만요. 네. 이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죠, 지금. 집으로는 착실하게 챙겨가는 김혜민 구단입니다. 백은 이제 중앙 쪽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의 어떤 모양이죠. 네. 김혜민 구단은 늘어두는 것까지 다 받아둡니다. 네, 참을 자리는 확실하게 지금 참아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그 자리는 먼저 막아가고요. 김혜민 구단은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바로 젖혀가네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어떻게 둬야 될지 이미 다 생각이 끝나 있는 곳이죠. 지금은 백이 이쪽을 민다 하더라도 흙은 막는 게 아니라 막으면 끊는 수가 생기죠. 막는 네. 게 아니라 항상
뒤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뒤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구 치면 되겠네요. 아, 그냥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백이 이렇게 뚫어봤자 흑은 막으면 걱정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걱정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단수 치는 수와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흑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백도 그냥 늘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너무 밀고 싶은데요. 여기를 밀고 막을 때 가만히 한 점을 잡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얄밉습니다. 네.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밀어갈 때 끝내기가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이나 이쪽을 잇게 되면은 흑이 이쪽으로 조금씩 다가올 때 이쪽 집도 또 삭감이 되겠죠. 밀어서 상변 쪽 먼저 정리를 합니다. 네. 이쪽을 받지 않으면 다음에 흑이 젖혀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젖혀서 받겠죠. 거기를 두나요? 거기를 두고 이을 때 젖혀서 받거나 또는 이쪽을 오히려 두고요. 이렇게 지키는 두 가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젖혔습니다. 그냥 젖히면은 흑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쪽을 이제 한 칸을 띄어서요. 네. 중앙을 깨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는 너무 두고 싶은데 이 자리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 안 두다가 백이 이쪽을 밀어서요. 나중에 이쪽을 먼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막아서요. 흑이 손을 빼면은 다음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막히게 되면은 선수로 백한테 막히게 되면은 흑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뭔가 백이 끝내기를 꽤 했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백은 중앙집 대신 오히려 이제 이쪽에 좀 집을 얻어냈고요. 그렇지만 바둑은 아직도 확실히 흑이 우세합니다. 이쪽 모양 같은 경우는 흑이 이렇게 막 붙이는 수 같은 게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백의 의도는 여기도 선수고 하니까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쪽 집이 생겼다, 많이 생겼다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런 것이 아, 밑으로요? 네, 놓고 따는 수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집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뒀죠.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서 여기 둬야 됩니다. 흙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두면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같긴 한데 이제 이쪽을 괜히 먼저 뒀다가 백한테 이곳을 당하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죠. 지금도 흑이 충분히 여기를 먼저 두면은 항상 선수인 게 흑은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두면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가고 막을 때 끊어두는 거는 선수입니다. 백이 여기를 이쪽을 안 받고 끊는 거는 그래도 여기가 큰 것 같아요. 이 빵때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따내는 거는 꽤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백한테 여기를 끊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흙도 역으로 당하면 너무 아픈 자리죠. 네.
이렇게 한 점 잡는 자리가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였거든요. 네. 집으로도 꽤 크고. 물론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이걸 좀 당한다 하더라도 흑의 우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이쪽은 좀 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아, 그냥 지켜두네요. 이거는 꽤 아픈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백이 선수를 뽑긴 뽑았어요. 글쎄요.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호구 치는 게 더 좋아 보였는데요. 여기에 돌이 없다고 해서 딱히 하변 쪽에서 뭔가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백이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서 뭔가 활용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는데 단수 치면 흑이 바로 이쪽을 젖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안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은 막아야 합니다. 아, 막아갔습니다. 막아가는 자리는 이제 백이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모양인 게 집으로는 흑이 여기를 잇는 게 정수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 맛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잇는 게 또 정수예요. 이쪽을 이으면은 다음에 이쪽을 흑이 느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맛보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이쪽을 이어서 다음에 이쪽을 느는 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늘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이제 밀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백도 받아둬야 되나요? 네, 백도 지금 이 자리는 큰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하나 띄워두는 것은 큰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아직도 반만 10집 정도 차이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김혜민 구단.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 자리 중앙 쪽 맛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는 받아둘 시간이 없나요? 여기는 선수죠. 네, 지금 여기는 아, 그 자리가 네, 선수가 되는군요. 네, 백이 젖히면 다 잡히기 때문에 흑은 늘어야 합니다. 아,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흑이 받아두어야겠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1회입니다. 김혜민 구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교환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맛이 생겼죠, 확실히. 이것을 흙이 붙이고 백이 젖힐 때 지금은 꽉 이을 수도 있어 보여요. 다음에 이쪽을 흙이 두고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 모양이 이쪽이 좀 뚫릴 것 같습니다. 백이 이곳을 두고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데만 하나 끊더라도 마지막 끝내기도 좀 하나, 당하는 맛이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는 받아줬는데요. 지금 흙이 여기 늘면 어떡하죠? 아, 그래도 아직도 네. 맛이 남아있나요? 늘면은 지금 이렇게 받는 거는 여기 이 돌이 위치가 좀 이상하죠. 차라리 한 칸에 갔으면 이 한 점을 어떻게든 백은 잡으면서 중앙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느는 맛이 있어요. 뒤로 받는 거는 이미 이 자체로 이득을 봤죠. 네. 백은 눈목자보다는 한 칸으로 어떻게든 이 한 점까지 같이 잡으면서 중앙집을 지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맛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 차이보다도 흙이 좀 즐거운 끝내기가 많은 종반전입니다. 네. 백집이 좀 엷은 곳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당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민 구단도 중앙 쪽 흙 한 점을 나오는 게 보였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 먼저 둘, 교환할 것을 다 교환을 하고 넷, 이제 타이밍을 봐서 아마 결행을 할 겁니다. 네. 일단은 중앙보다도 일단 이쪽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해서 그냥 꽉 있는 게 네, 그러면 꽉 이어 보면은 꽉 이어서 이제 백의 응수를 좀 보는 거죠. 선수이기 때문에 호구 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나요? 호구 쳐도 비슷합니다. 백이 있거나 결국 이쪽을 이제 호구 쳐서 받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호구 치면은 다음에 이렇게 끼우는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요. 글쎄요, 거기를 아직 못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교환을 흙이 많음을 교환을 하니까 백이 이렇게 뻗어서 응수를 했죠.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백이 이쪽을 이제 끊어서 이 한 점을 잡는 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잡는 수를 조금 방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을 계속 두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별로 크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자리를 두는 것보다는 빠리빠리 큰 자리를 먼저 두는 게 흙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면은 다시 또 여기 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교환들이 사실 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두면은 백이 여기 붙이면요. 아,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데 네. 백이 또 여기까지 찝으면서 지금 살면은 다음에 끊는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일련의 교환은 지금 약간 악수 교환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항상 백이 한 칸 뛰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에 흑이 여기를 끊어도 백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렇게 두고 백이 이쪽을 두면은 이 모양은 지금 흑이 이쪽을 건드려서 지금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본 형태입니다. 자, 이영주 3단이 끝내기에서 무섭게 추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5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영주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우하귀 쪽에서는 이영주 3단이 좀 득을 봤습니다. 지금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백이 이쪽을 붙이자 흑이 이쪽을 호구치고요. 네. 찝자 단수를 지금 교환을 하고 한 점을 끊었죠. 지금은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치고요. 흑이 따내고 백이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흑이 이을 때 손 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손 빼면서 이 자리를 두면은 이 자리를 백이 둘 수 아, 있는 바로요. 있는 것 같거든요. 교환만 해놓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흑이 이쪽을 좀 건드려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끊어지는 약점도 생겨서 하변 집으로도 조금 끝내기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백집을 크게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이 자리를 오히려 선수로 갈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자,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들여다보고요. 네. 그 자리는 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흑이 끊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 흑이 이 석점을 잡으러 갈 수도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서 미리 교환을 하나 해둔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커요. 이 자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붙이는 게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지키는 것도 큽니다. 근데 백이 이쪽을 지키면은 흑도 이제 이쪽을 두겠죠. 그럼 백이 이을 때 흑이 이렇게까지 막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쪽 건너붙이는 수 생겼죠. 아니 저친수는 글쎄요, 약간 실수 아닌가요? 백이 이을 때 이쪽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을 늘어두면요. 더 백이 큰 이어야 자리가- 되는데 네. 이쪽을 바로 끊을 필요는 없고 이쪽을 흑이 막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흑이 이쪽 끊는 게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이 살 때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가 생겼어요. 백이 뒤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막고 이을 때 이쪽을 끼우는 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점이 떨어지죠. 네. 이것도 흑이 선수 아닌가요? 그러면 안팎으로 백이 이쪽을 지켰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8집 정도 기대가 됐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그 8집이 다 사라지면서 다음에 이쪽 단수도 생겼죠. 이쪽 모양도 깨지고 있고 지금은 이곳을 둬야 됩니다. 이곳을 두면은 백이 뒤로 받나요? 아예? 물러나서요. 네, 아예 뒤로 받으면은 이쪽을 밀고요. 근데 이것도 백이 신경 쓰이는 게
이쪽을 단수 치고 이쪽이 끊어졌다고 보면은 다음에 이쪽을 흙이 찝어서 잡으러 가면은 이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 느는 게 일감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크군요. 늘었을 때 조금 걱정되는 게 백이 있는다면요. 네. 다음에 여기 자충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쪽이 선수로 듣거든요. 이쪽을 혹시 이렇게 지킨다면은 백이 찌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단수 쳐서 흙을 한 집도 없게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두는 순간 흙은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어떻게 되느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는 중에 갑자기 돌이 와가지고 헷갈리네요. 흙이 밑으로 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나가는 건, 이 모양이 아니죠. 이 모양이 아니고요. 여기서 흙이 만음으로 두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고 막아서. 지금 이 수는 선수입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는 백이 손을 빼면은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한테 이 수를 더 달라 이 얘기예요. 아. 백이 이것을 두면은 이쪽을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환을 제가 보기에 해놓고 여기를 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확실하죠. 좀 찝찝한 것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지금 붙여도 되고 지금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이겼나요? 좀 아쉬운데요. 김혜민 구단이 우세를 좀 의식했을까요? 네, 우세한 건 확실합니다. 우세를 의식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큰 끝내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큰 끝내기 위주로 두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차이를 벌릴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영주 3단이 급하게 받아두네요. 이제 정말 중앙으로 흙 한 점이 나가는 게 더 강력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자리는 글쎄요, 왜 안 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손이 이제 중앙 쪽으로 가나요? 네, 그 자리는 너무 커 보여서 사실 아까부터 너무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네. 꽤 오랫동안 참아 두었습니다. 자, 이제 칼을 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있게 된다면은 그렇죠, 중앙으로 밀고 나가게 되겠죠. 네. 또 여기서는 김혜민 구단이 승점을 올렸네요.
중앙을 흙이 살리고 밀게 돼서는 글쎄 이제 중앙집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쪽이 끊고요. 백이 살 때 흙이 이쪽을 밀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곳이 한 집도 없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 단수고 네. 아까부터 맛이 굉장히 나빴던 이쪽을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은 이쪽 중앙사활도 좀 신경이 쓰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걸려 있네요. 네. 물론 이렇게 잡으러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끝내기에서 더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단수를 치면요. 네. 이쪽을 잇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이쪽을 이어서 흙이 따내면은 이쪽을 젖혀서 흙이 이렇게 두면 이 형태가 패가 되거든요. 아, 이렇게 붙여서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은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받아두지 않고 네, 그냥 김윤 선수는 물러섰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중앙집이 다 깨지게 되어서는 확실히 흙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네. 네, 거기 붙이는 수 지금 이제 둡니다. 네. 자, 고근태 해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붙여가는 수 결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이쪽에 백돌이 와서 백에 집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쪽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놓고 따게 하는 거는 지금은 집이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만 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렇게 두면은 그냥 이쪽을 젖혀서 처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처리해서 단수를 치고 밑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쳐서 집을 깎아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혜민 구단은 이제 붙여서 모양을 정리를 하겠고요. 네. 네, 반대로 네, 그것도 중앙에 어차피 중앙 집을 깨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비슷하군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흙이 그냥 두게 되면은 이렇게 두는 거랑 어차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둔다고 해서 백이 이 한 점을 잡지는 않거든요. 아, 네. 지금 오히려 이제 백이 이쪽을 글쎄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다시 젖혀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일단 응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덟, 아홉, 그냥 잡아주네요. 그거는 실수죠. 지금 흙이 이렇게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따낼 수가 없어요. 집어서요. 지금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손실을 크게 봤죠. 네. 네, 이거는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가 이거를 붙이는 교환만으로 사실 이 돌은 잡히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단수를 쳤는데 지금은 응수가 없습니다. 찝어가는 것이 선수여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은 둘 수가 없습니다. 백이 큰 손해를 봤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차이는 좀 더 벌어지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에 백집이 생기는 것을 좀 방비했고요. 이것도 선수가 될까요? 네, 이것도 지금은 백이 지켜야 합니다. 백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여기 젖히고 또 이렇게 있는 것까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중앙 백집이 많이 삭감이 됐죠.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건너붙이는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2점 더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너무 당하는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가 있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 없이 마각하고요. 보여주셨던 참고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이 실수가 없더라도 사실 조금 불리한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딱히 패착이라고 할 만한 수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초반에
좀 중앙 전투에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접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영주 선수가 조금 느슨하게 받은 수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중앙에서 좀 주도권이 사라지면서 좀 바둑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두텁게 유리함을 이끌어가는 바둑은 김혜민 선수가 정말 잘 두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김혜민 선수가 오늘 바둑에서는 크게 실수한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초반에 잡은 우세를 마지막 하나, 정말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이영주 선수도 좀 결과를 아는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영주 3단도 참 괴롭겠습니다. 김혜민 선수만 만나면 사실은 실력으로는 그렇게 밀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상대 전적도 그렇고 마지막 김혜민 선수에게 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좀 이럴 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기사들을 만나면은 이게 생각만큼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한 판만 이기면은 다시 이제 괜찮아진다.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그 한 판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극복을 또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또 괜찮게 다시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첫 판을 일단 그 한 판을 먼저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을 깨는 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쪽 모양을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이쪽이 지금은 마지막 이쪽이 백이 선수여서 흙이 아, 붙일 때 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끊으면은 수상전이 백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잡는 수는 지금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형태는 흙이 이런 것을 이제 미는 것을 뭔가 선수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냥 좌하귀 쪽 이어서 끝내기 큰 자리를 지켜둡니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고요. 마지막 하나, 이젠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역전할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팩이 그쪽을 두게 된다면은 흙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을 정리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큰 자리인 이곳을 맞게 되면은 이제 끝내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은 선수 자리죠. 끝내기 수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큰 자리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두었습니다. 지금은 백이 이쪽을 이을 때 이쪽 찝는 것도 꽤 큰 자리입니다. 네. 목집을 2개나 만들 수 있고 흙집도 늘어나고요. 또 나중에 자충이 씌워졌을 때 또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크고 이쪽을 하나 찌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찌르고 백이 연결을 할 때 이 한 점을 잡는 것도, 근데 이 끝내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겠습니다. 네, 여기가 더 크겠습니다.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요. 정확하게 수순을 이어가고요. 지금은 10집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큰 차이네요. 확실히 좀 이영주 선수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이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릴수록 또 극복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강했을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영주 선수도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는데요. 두 선수 모두 뭐 승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초반에 조금 느슨하게 두었다고 할까요? 거기서 어떤 그런 선택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집으로 좀 밀린 이후로는 집 차이가 좀 나서 오히려 좀 역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아쉽습니다. 이영주 선수. 작년에는 이제 이영주 선수가 김은선 선수를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아쉽게 막힐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김혜민 선수가 반면 운영을 정말 깔끔하고 잘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세를 잡은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하게 백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흔들릴 법도 한데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으로 바둑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점이 김혜민 선수가 오랫동안 이제 여류 랭킹 상위권에서 버틸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지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둑은 정말 끝까지 우세를 유지하면서 거의 완승에 가까운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어디 부분부터 짚어갈까요? 여기 실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실수도 여기 실수지만 사실 이때는 흙이 좀 우세했거든요, 이미. 제가 보기엔 중앙에서 이쪽이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조금 느슨하게 행마가 진행이 되면서 흙한테 우세를 빼앗긴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흙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김혜민 구단 초반부터 우세함을 잡더니 끝까지 유지하면서 결국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영주 3단 참 열심히 잘 싸워줬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이영주 3단과 김혜민 구단의 대국, 이렇게 해서 김혜민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김혜민 구단 참 오늘 바둑 잘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바둑은 딱히 총평할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게 김혜민 선수가 초반에 우세를 차지한 이후로는 그 뒤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면 운영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영주 선수가 그 이후로는 사실 기회를 잡았다고 볼 만한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김혜민 선수의 대국은 정말 잘 둔 바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를 굳혀가는 것이 좀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 그 하변에서의 싸움이었죠. 그때부터 김혜민 구단이 수읽기가 정확했습니다. 네, 하변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부터 백이 약간 느슨하게 응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실리의 격차를 확 벌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 뒤부터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면 운영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영주 선수는 좀 아쉽지만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기약하게 되겠고요. 김혜민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3승 4패로 상대 전적이 조금 밀려 있는데요. 그래도 김혜민 선수가 오유진 선수는 국내 랭킹 2위인 반면에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바둑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이치 선수가 오랫동안 랭킹 2위였기 때문에 상대로 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오늘 대국을 보니까 4강전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국한 두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먼저 승리한 김혜민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좀 생각보다 보석에서 제가 좀 보석이 약한데 보석이 잘 풀려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좀 또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겨서 좋습니다. 네, 그럼 이영주 선수, 자, 어디서부터 좀 아쉬웠을까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초반에 우변에서 공격하는 상황에서 제가 먼저 공격을 했는데 흙이 잘 타개가 돼서 일단은 흙이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좀 아쉬웠군요. 자, 그럼 바둑판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짚어주셨던 곳 모두 초반이었는데요. 네.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여기까지는 쌍방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붙였을 때 일단 이 능수는 굉장히 빨리 착수를 하던데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백이 붙여가면 늘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인공지능에서도 이 능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백은 정수가 이렇게 느는 거였는데 사실 이 수는 좀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좀 장고를 했었었는데 여기를 백이 치봤고요. 여기를 붙이게 돼서는 이때부터는 흙이 좀 유리한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영주 선수 이제 여기를 붙였는데요. 네. 이 수로 사실 정수는 이제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키는 거는 좀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일단 하변에 일단 흙이 넘어가서 실리를 많이 챙겨둔 후에 중앙에 또 나가게 되면 백이 좀 한계 없다고 느껴져서 네. 네, 실전은 좀 더 세게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 뒀을 때 저는 궁금한 게 김혜민 선수 여기서 흙이 가만히 뒤로 늘면은 백이 어떻게 두는 건가요? 사실 그 수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잊고 찌르고 치받는 변화 말씀하시는 거. 네네. 근데 이것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맛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아, 백이 버려서 맛이 나쁜 네. 건가요? 아, 이렇게 백이 버려서 맛이 좀. 네, 결행을 못했습니다. 버리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저는 이제 해설실에 있으면서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여기 둬도 어차피 백이 늘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제 끼우는 수를 착점을 하시길래 뭔가 좀 오늘 바둑의 좀 기세에 대한 어떤 표현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괜히. 어떠셨나요? 좀 적극적이게 두어야겠다라고 전략을 짜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영주가 전투가 세다고 알고 있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한 거긴 한데, 네, 좀 이제 맛이 최대한 좋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영주 선수도 여기서부터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백이 붙이고 흙이 하변으로 늘었을 때 그때 좀 장고를 많이 하셨었는데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아니요. 하변으로 늘은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일단 좀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서 위로 빠지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느슨한가 자꾸 싶어가지고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영수 선수 때 궁금한 게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를 흙이 늘면은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셨나요? 사실은 저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흙이 젖히는 쪽으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실전에 끼우는 수도 사실 좀 깜짝 놀랐고요. 네, 사실 끼운 수 좀 깜짝 놀라긴 했죠. 네, 예상하기 쉽지 않은 수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좌하 쪽, 이 전투에서 좀 승부가 갈린 것 같고요. 이영주 선수에게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바둑 리그가 끝나고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 대국을 치르셨는데 여자 바둑 리그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자 바둑 리그를 할 기간에는 사실 시합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바둑으로 좀 많이 둔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실전 대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대국 상대 김혜민 선수와의 대국이었는데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 같은 팀이기도 했고 또 상대 전적으로 조금 많이 밀리고 있어서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부담감이 있진 않으셨나요? 사실 부담감은 있지 않았고요. 같은 팀 하면서 혜민이가 너무 잘 두는 것도 알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서 사실 한 판은 이기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영주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아니면 또 신랑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둑리그도 하고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할인배는 뭐 여기서 끝났지만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김혜민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김혜민 선수 입단한 지 이제 21년이 넘었는데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히 비결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네, 그냥 꾸준히 그냥 바둑을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김혜민 선수는 전 여자 국수였던 만큼 올해 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당시에 우승했을 당시보다는 상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요.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4강에서 오유진 선수와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바둑을 잘 둬서 결승까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자, 김혜민 선수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선수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마음 편하게 대국에 임했고 바둑은 좀 아쉽게 졌지만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전에서는 오유진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8강전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대국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허서연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1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고근태 프로, 저는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